정의감에 불타던 학생 운동가였습니다. 사명감 하나로 시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약자에게 힘이 되고 싶어 국회에 왔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네 번째 기회. 더 절실하고 더 겸손하게 민생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입니다. 준비됐어요? 시작하시죠. 사선의 무게, 네 번째 초선. 박홍근 초심, 민생과 현장, 힘들지 않아? 늘 감사할 뿐. 나의 최장점, 진정성 일관. 반면 단점은? 너무 진지해. 내게 중량은? 참 좋은 동네. 각오 한마디. 늘 한결같이.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 가슴에 이 의원 배지를 달면서 옛날에 저는 이것은 국회의원을 알리는 표식이 아니라 책임, 이 두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달았거든요. 무한의 책임감으로 내가 한시도 긴장감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초선의 마음을 내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제 네 번째 초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에 놓인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이 계약관계에서 너무나 현격히 의뢰 유치에 있어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약자들, 이 사람들은 제 의정 활동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든든한 기반이자 제 동지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분들의 그런 그 눈빛, 목소리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의정 활동할 거예요. 사고 10가구 정도 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도 나고 자랐어요. 집안이 좀 가난해서 논밭이 많지는 않았고 초등학교를 왕복 한 3km가량 다녀야 했고 중학교가 왕복 한 10km. 옆집에 친구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친구의 가방을 제가 들여다 줬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목발 짚고 자기 가방을 등에 메고 학교 가는 게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초등학교 6년이 다 되고 중학교 3년, 그래서 9년을 같이 동행하게 됐죠. (88년도에) 대학 들어가서 뭐 알다시피 50 청문회가 있었고, 그래서 광주 학살 진상 규명해 달라는 대학가의 그런 거센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괜히 거기에 함께하면은 내 인생이 이제 망가진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광주 망월동에 있는 그 희생된 분들의 묘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도저히 내가 비겁하게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소위 학생운동을 결심해요. 당시 서울대 집회 갔다가 이제 경찰이 던진 돌에 의해서 안경이 깨지고 여기에 그 안경테가 박히면서 코뼈가 휘어지고 여기가 찢어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늘 그 뿌연 체류탄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늘 저였어요. 소위 수배당하고 투옥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저한테는 계속 정치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되는 걸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당선되기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골 가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 정치 참 잘할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드리죠.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이념적인 또는 뭐 그런 제야 방식의 운동은 이제 통하지 않으니 청년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자 해서 청년정보문화센터라는 단체를 강남에다가 저희가 사무실을 내고 막내로 들어가서 아침마다 문을 열고 밀걸레로 청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실무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육아휴직을 남편에게도 달라. 제가 우리 그 딸아이 데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안고 시위하는 장면이 신문 기사에 실려가지고 어딘가에 그게 아직 남아있던데, 근데 그런 게 과거에는 너무 앞선 주장처럼 느껴졌잖아요. 2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당연시 여기잖아요. 또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전국적 조직 11개를 모아가지고 2030 유권자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2030 세대가 정책 관심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대학가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실제 투표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네요. 파란색이 나왔네요. 돌려서 열어서 서울 종로구에 사는 20대 남성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실 것 같나요? 10년이면 제가 60대 중반이 되네요. 저는 국민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60대 중반까지는 공적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꼭 국회의원이 아닐지라도 좀 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제 실력과 진정성이 최대한 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자리가 있다라면은 그런 곳에서 여전히 저를 불태우고 싶죠. 그래서 변함없는 공익적 인생을 10년 후에도 살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구경찰서 부지에도 이제 지금 거기에 공공청사를 위에는 짓고 밑에는 수영장을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는 GTX가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목역을 B노선이 지나가거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국가법정기획에 GTX 2노선도 우리 신내역을 지나가게끔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그것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동부권의 교통이 되게 편리한 동네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았어요. 이제 홍범도 장군의 문제를 우리 국민들께 좀 더 그 삶과 어떤 그분의 이 철학과 그분의 어떤 기여한 바를 더 많이 알리는 그 작업들을 더 왕성하게 벌려나갈 생각이죠. 국민들과 역사에 박홍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어서 그래도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싶어요. 선서, 나 20대 국회의원 박홍근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생과 미래를 개척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박홍근. 시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